네, 기초 집합론 뒤에 다음 내용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집합의 크기의 척도를 나타내는 카디널리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집합에 대한 그 함수에 대한 그 좀 빼먹은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소개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B가 집합이라고 하고 그 저번 시간에 정의했던 것처럼 함수가 F가 매핑이라고 하죠.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이거는 정의역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F2는 저번에 썼던 거랑 다시 같은 내용 이제 이미지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두 번째로 이게 새로운 내용인데, 만약에 FA가 B가 같으면 그러니까 공역이 시역과 같아지는 거죠. 이럴 경우 이제 F가 onto라고 하고 또는 surjective라고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마찬가지로 저번에 정의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공역의 부분 집합을 잡고 이렇게 써주면 얘는 정의역의 원소인데 F를 태우고 보냈을 때 얘가 E에 속해 있는 이러한 점들의 집합이고, 그러면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3번 정의에서 E가 원소 한 개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겠다. 이런 경우는 사실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많이 쓰죠. 하나 가지고 뭐 제너레이팅 되는 원소에 대해서 표기를 좀 더 간소화한다든지. 그다음 다섯 번째 정의는 if for all y in B then F가 1 to 1 또는 인젝티브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임의의 공격의 원소 B를 잡았을 때 걔의 역상을 찾아보면 걔가 많아봤자 한 개. 그러니까 이게 개수를 말하는 건데 이 원소 모든 공격의 원소 Y에 대해서 이제 그 역상을 찾았을 때 그게 이제 없거나 많아봤자 한 개라는 얘기죠. 똑같은 말로는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1대1 함수라는 얘기고, 여섯 번째로 if there exists such that f is 1 to 1 and 1 to then we say
A와 B가 같은 카디널리티를 가진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한 집합에서의 원소의 개수를 따질 때는 그냥 하나하나 세보면 사실 되는 일인데 무한 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가 총 뭐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칸토르죠. 게르크 칸토 씨가 이제 구하내는 방법이 이제 함수를 줘서 그 함수가 1대1이면서 이제 그가 단사함수면서 전사함수까지 되면 이제 같은 크기를 가진다고 얘기를 하자. 예시를 하나 간단한 예시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되면 만약에 길이가 짧은 성분이 있고 성분이 좀 길이가 짧은 성분이 있고 길이가 긴 성분이 있으면 이거 두 개 사이에 있는 점의 개수는 뭐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끝에 이어서 이렇게 닮음의 삼각형을 만들면은 이 결국 위에 짧은 성분에 있는 점 하나와 이제 그 밑에 긴 성분에 있는 점 하나가 그거죠. 사실상 1대1 대응이 되죠. 그래서 이 짧은 성분과 긴 성분의 그 점의 개수에 대한 카디널리티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어, 이를테면 명일과 실수 전체 집합의 카디널리티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탄젠트 함수를 생각해 보면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점근선을 가지고 실수 전체를 전부 다 치게 되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지만 이걸 사실 탄젠트 함수를 뭐 줄이고 평행 이동시키고 하면은 결국 0,1 정역으로 가지면서도 이제 탄젠트를 튀어보냈을 때 이거 아니면 그냥 0,1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로 가는 이런 선분을 그 라인을 만들 수 있으니까 탄젠트랑 합성해 버리면 이제 그 함수도 똑같이 1대1이면서 움트면서 이제 잘 되니까 카디널리티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다시 데피니션입니다. 아, 보자. 그 책의 노테이션을 따르면 어차피 여기 카디널리티 얘기는 사실 그 루딘 책 2단원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집합론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더 통일성 있는 것 같아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JN을 1부터 2부터 N까지 있는 집합, 그 다음에 J를 1, 2에서 끝까지 간다고 하긴 그렇지만 계속 있는 집합. 결국 이게 자연수들의 집합이죠.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어떤 집합 A가 JN과 같은 카디널리티를 갖고 있으면 we call A를 무한집합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사실 당연한 거고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이 A가 자연수 집합과 같은 카디널리티를 갖고 있다. 그러면 A를 카운터블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A가
이게 좀 더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이제 대충 좀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숫수가 finite이거나 또는 countable이면 we call 그것을 at most countable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로 otherwise.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otherwise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inite도 아니고 countable도 아니라는 얘기고, 이럴 경우 uncountable이라고 하기로 합니다. 사실 이건 약간 책마다 다르게 소개한 경우도 있는데, 어떤 책에서는 finite인 경우도 countable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책마다 다른데, 일단 저희 책에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일단 finite와 countable을 분리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함수들 중에 자연수의 집합을 이제 정의역으로 갖는 이런 함수는 저희가 따로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시퀀스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ni 대신에 보통 an으로 이렇게 자주 쓰지요. 그럼 카운터블 의미하는 게 결국 그 J 어떤 A가 만약 카운터블이라면 A를 결국 수열 A의 모든 원소를 그 수열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이 말이 A와 J 사이에 그러니까 A란 집합과 그 자연수 전체 집합 사이에 어떤 원토 그 이제 전단사 함수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1, 2, 3 쭉 가고 어떤 A 원소가 A1, A2, A3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연결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1이 연결된 원소를 A1, 2가 보내지는 원소를 A2 이렇게 쭉쭉쭉 써주면 이게 A 전체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정의가 말이 맞으려면. 자, 이제 책에 나오는 정리들을 하나씩 증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되게 쉬운 얘기인데, 사실 이 내용도 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약간 설명을 풍부하게 안 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나열할 수 있는 무한과 나열할 수 없는 무한이 있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이제 그 자연수의 집합과 그 짝수들의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2, 4, 6, 8 뭐 이렇게 가는 거고, 1, 2, 3, 4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실 이게 그 자연수의 집합 일부분이 자연수의 집합의 부분이 짝수의 집합인데, 유한 집합에서는
이게 부분이 전체와 크기가 같을 수는 없죠. 근데 무한집합에서는 이제 이게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말할테면 이제 n을 2n으로 쏴주는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당연히 on-to-1이고 one-to고 뭐 다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결국 n에서 일부를 덜어냈는데 원래 것과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 그게 그 유한 파이나이트에서는 이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이게 유한집합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데, 무한집합을 정의할 때 음, 이렇게 무한집합을 정의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집합을 잡았는데 원래 집합과 원투 그 원래 집합에 이제 서젝티브한 그런 호모몰피즘이 존재하면 그런 경우를 이제 무한집합이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책에서는 보통 이제 집합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진부분 집합이 원래 집합과 이제 어떤 바이젝션이 존재하면 그걸 이제 인피니트 셋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그건 그렇고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A가 줄여서 카운터블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셋이라고 하고, E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합시다. 부분집합인데 음,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게 E가 카운터블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WTS라고 쓰는 거는 이제 앞으로 want to show를 줄여서 에크로님을 만든 거죠. 간단한데 만약에 A가 카운터블이니까 그 아까 썼던 대로 사실 이게 똑같이 패러프레이즈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기술하는 데의 편리함 때문에 자주 쓰거든요. A가 카운터블이면 A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let n1 denote the first integer such that xn1 A라고 써. 이렇게 두고 똑같이 이제 뭐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면 얘는 시퀀스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차피 E가 요 A의 원소 요 A1부터 이 AN 사이에 있을 텐데 대충 이런 걸 한다는 거죠. 만약에 A1부터 물어보는 거죠. E에 들어있니? 만약에 안 들어있으면 빼고, A2가 뭐 E에 들어있니? 했을 때 2가 들어있다. 그러면 AX1은 AN1은 이제 2가 되고 이런 식인 거죠. 또 만약에 또 X1이 2였고 X2도 2 없는데
A로 했구나. 아까부터 헷갈리고 분명해서 쓰고 있는데 A1이 2였고 A2도 2 없는데 A3가 2에 있다. 이렇게 되면 N1이 3을 N1에 3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사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 이 말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한 그 인피니트 셋 중에서는 카운터블 셋이 가장 작은 바운데리다라는 가장 작은 이제 범주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카운터블 셋 중에 무한 집합이면서 카운터블 셋의 부분 집합이면 걔는 이제 전부 카운터블이라는 얘기니까 이제 당연한 얘기였고 두 번째 정리는 이번에는 집합들의 집합입니다. 집합들의 수열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카운터블한 셋을 카운터블게 많이 모아도 얘는 결국 카운터블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언카운터블은 카운터블을 아무리 모아봤자는 만들 수 없는 진짜 큰 어떤 그 셋이 그 카디널리티란 얘기가 되죠. 이원이 카운터블이니까 아까처럼 같은 원리를 씁니다. 이를 원소를 전부 이렇게 나열하고 이 투도 나열해주고 얘는 계속해서 나열하면 얘를 원소를 쭉 써주는데 만약에 이거를 다 풀타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인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게 끝이 나지 않으니까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 그 뭐 무슨 호텔에 무슨 무한 개의 방이 있는 호텔에 뭐 사람을 집어 넣는 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랑 좀 비슷하죠. 첫 번째 시작해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런 식으로 돌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면 이 전체를 이렇게 돌다 보면 다 치면 모든 걸 치면서 물론 이제 중복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뭐 이를테면 얘랑 얘랑 같은 원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모든 원소를 다 칠 수가 있죠. 근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원이 무한집합이니까 당연하게도 얘는 당연히 인피니트 셋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썼던 정리를 쓰면 카운터블임이 증명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카르테시안 그 데카르트 오브레도 곱집합을 취해도 그대로 카운터블이다. 카운터블 셋은 대신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그냥 카르테시안 곱은 아니고 이제 유한 카르테시안 곱. 그러니까 무한 카르 그 제가 그 정리할 때 이거에 대해서만 정의를 했는데 사실 뭐 이런 식으로도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잠깐 다음 이거 증명하고 나서 잠깐만 언급을 하도록. 사실 이 수업에서는 별 쓸모는 크게 뭐 쓸데는 없는데 이제 나중에 수학을 하다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음, 잠깐 언급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가 카운터블 되시면 그 A를 그러니까 이게 유한번 데카르트 곱을 하면 사실 똑같이 확정이 되죠. 이렇게 되고 얘는 그러니까 카운터블을 아무리 데카르트 곱을 계속해도 얘는 또 카운터블이다 라는 얘기죠. 인덕션을 쓸 겁니다. 다음 우리는 B2는 이렇게 정의해야 되죠. 네, 만약에 그러면 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A1을 고정을 해놓고 어떤 이런 셋을 생각해 보면 얘는 당연하게도 A와 카디널리티가 똑같겠죠. 왜냐하면 A의 원소에서 앞에 A1만 갖다 붙여서 묶음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직관적으로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사실 이게 임의의 A 원소에 대해서 성립을 하니까 B2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각각이 카운터블 셋이죠. A가 카운터블이었으니까 그럼 카운터블 셋을 이게 이렇게 씁시다. A가 카운터블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같은 얘기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A가 전부 나오게 되니까 음, 이거랑 같은 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앞에 있었던 정리를 이용하면 각각 카운터블인데 카운터블계만큼 더하면은 카운터블 셋이라고 했죠.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가 끝났습니다. 사실 나머지는 이제 쉬운데 베이스 케이스만 끝나면은 이 방법을 계속 그냥 확장을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기본에 대해서 알고 있고 bn-1이 카운터블이라고 가정을 하고 똑같은 논증을 펴게 되면 끝나죠.
여기서 번외로 그러면 유리수 집합은 카운터블 셋이냐 이걸 생각하는 건데 봅시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 줄 거냐면 참고로 정수 집합도 당연하게도 그 자연수 집합과 같겠죠. 뭐 그 카디널리티가 똑같겠죠. 뭐 동호도 사실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0, 1, 2, 3, 4와 좀 연결을 지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G 크로스 G를 생각해주면 we can 이거를 Q를 갖다가 사실 Q를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 하면 좀 더 깔끔하겠지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엄밀하게 정의를 하는 과정이 이제 제가 저번 녹화에서 얘기를 했던 그 이퀴벌런트 클래스로 모아서 정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P분의 Q를 갖다가 PQ로 생각을 하겠다는 건데 Q는 0이 아닐 거고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1분의 2나 2분의 4는 다시 같은 걸로 우리가 취급을 하는데 유리수에서 이게 달라지니까 적당한 사실 뭐 적당할 것도 없고 그냥 이게 같다는 얘기는 이거란 얘기니까 이걸 가지고 동시관계를 적당히 정의해주면은 사실 뭐 그런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그렇다고 치고 저희는 그러면 Q는 뭐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지금 G가 카운터블이고 카운터블 두 개를 데카르트 곱한 거는 카운터블이라고 바로 전에서 증명을 했죠. 그러면 얘의 서브셋이니까 그러면 G 크로스 G가 이게 카운터블인데 Q 같은 경우는 얘의 인피니트 얘의 무한 부분집합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정했던 대로 카운터블 셋의 인피니트 서브셋이 되니까 얘 같은 경우도 카운터블이죠. 그래서 증명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민했을 거는 우리가 데카르트 곱을 카운터블 셋에 대한 데카르트 곱을 계속 시행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카운터블 셋 A에 대해서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이걸 계속하면 뭐가 될까?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번외인데 이걸 계속하면 사실 이제 아까처럼 순서상으로 정의를 하면 그 좀 정리가 잘 안 되죠. 자연스럽지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면은 만약에 A 크로스 A 크로스 A였다 치면 이건 뭐 A1, A2, A3에 각각 A1, AI가 모두 A에 들어있는 이런 집합일 텐데 그럼 만약에 이 순서상이 A, B, C라는 애가 여기 있었다고 치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주고 싶으냐면 그 0, 0을
1로 대응시키고 2를 0을 1로 대응시키고 A로 대응시키고 1을 B로 대응시키고 2를 C로 대응시키는 이런 함수로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좀 더 일반적인 임의의 개수의 집합에 대한 데카르트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저번에 그 인덱스 셋을 A라고 썼는데 지금 여기서 A를 썼으니까 I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이 인덱스 셋 I에 대한 그런 데카르트법을 함수로서 정의를 합니다. 어떤 함수냐면 아까 봤다시피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 인덱스 셋에서 가서 A로 가는 함수인데 모든 인덱스 셋의 I에 대해서 FI가 AI에 더하기 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여기서 보면 0에서 시작되는 거는 이게 좀 0에서 시작.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A가 다 같은 건데 이렇게 합시다. A1, A2, A3 이렇게 두면 0에서 시작된 얘는 A로 가는데 이 A는 A1의 원소여야 될 거고 1에서 시작한 애는 B로 갈 텐데 얘는 그러면 이게 0, 1, 2 말고 1, 2, 3으로 둬도 사실 얘기가 똑같죠. 그러면은 A2로 가고 C는 A3의 원소여야 되니까 그래야지 이 요거의 자연스러운 정의의 확장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사실 이건 이제 당장 별로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음,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걸 계속 곱한 거를 생각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0, 1을 계속해서 엮어서 만든 모든 수열의 집합을 A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 주장이 A가 언카운터블 하다는 거죠.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 그 유명한 칸토의 대각론법 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귀류법을 씁니다. 얘가 카운터블로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그 A의 모든 원소를 그렇게 쭉 나열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A가 시퀀스라고 했으니까 1, 1, 1, 2, 1, 3, 1, 4 해서 쭉쭉 갈 거고 A2도 사실은 A21, A22, A23, A24 쭉쭉 갈 텐데
물론 이제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는 만약에 뭐 0, 0, 0, 0, 0, 0, 0 이렇게 되는 것도 있을 거고 0, 1, 0, 0, 0, 0, 0 이런 것도 있을 거고 0, 1, 1, 1, 1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쭉 전부 다 1인 계속 뭐 하여튼 이것도 계속 유한이 끝날 수도 있지만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 있어서 만약에 이게 얘를 우리가 A1으로 두기로 했으면은 A11은 0이 되고 A12도 0이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모든 A가 다 나와야 돼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 수열을 만들어주면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A1이 A11으로 시작을 하죠. 그럼 A11이 만약에 0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B1에 1을 넣어주고 만약에 얘가 1로 시작했다 하면 색깔을 바꿔서 또 만약에 1로 시작을 하는 애다. 그러면 0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A22가 A22에 반대되는 숫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만든 B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AI와 다르죠. 왜냐하면 그 어떤 AN에 대해서 ANN 번째 BN과 ANN은 다를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A의 모든 원소를 이렇게 수열로 나열할 수 있다는 가정이 깨지게 되면 그 가정의 모순이 되게 되면서 얘를 리스트라고 하면 B는 리스트 뒤에는 닫으면 안 되겠네. B는 이 리스트 안에 없게 되면서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앞에 우리가 이 A를 갖다가 음, 앞에 0을 하나씩 붙인다고 생각하면 얘는 0,1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모든 1도 포함을 해야 되겠네. 요 안에 있는 그 뭐지 모든 실수 모든 실수가 이렇게 0.xxx 이렇게 소수점으로 표현이 될 텐데 얘를 이진법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셋이랑 A 0,1을 무한히 프로덕트 한 셋이랑 같다고 생각을 같아질 텐데 이게 언카운터블이니까 결국 우리도 요 셋을 언카운터블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운터블이 되고 참고로 얘가 카운터블이면 중요한 건 아닌데 얘가 카운터블이면은 A에 이 절대값을 지우면은 이게 이제 그 카디널리티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 유한집합이라면 만약에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 썼던 이 요 노테이션과 이게 같은 노테이션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A가 첨수가 N으로 붙어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EN과 EN이 헷갈리게 되니까 이런 노테이션은 학부 수학부터는
거의 아예 안 쓰고 절대값을 쓰고 얘를 갖다가 뭐지 이렇게 쓰나? 이렇게 써서 rf0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A의 카디널리티가 R의 카디널리티랑 같으면 그 이렇게 써줘서 얘를 C라고 있나 뭐 거의 써본 적은 없지만 이제 이게 연속체를 나타내는 그런 연속체의 카디널리티를 나타내는 그런 예 그런 노테이션 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옵션인데 그 선택 공리에 관해서 얘기를 조금만 드릴까 싶습니다. 그 선택 공리가 이걸 하는 데는 별로 쓸모가 없지만 이제 계속 수학을 하다 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그 저 모든 벡터 스페이스 선형대수 할 때 그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 아마 응선대에서는 그 유한 차원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모든 유한 차원 벡터 스페이스는 이제 기저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어 라는 건 배우지만 이제 무한 차원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모든 벡터 스페이스는 사실 기저를 갖거든요. 물론 이제 사실 소형대수 그 무한 차원을 가지는 그런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주로 선형대수보다는 좀 함수 해석학에서 좀 많이 다루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한데 뭐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나중에 뭐 해석학도 실해석학을 하거나 아니면 대수학 2나 아니면 대학원 대수증 가거나 아니면 이상을 하거나 할 때 계속 이 선택 공리를 사용해야지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예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A1을 1, 2라고 두고 A2를 2, 3, 4로 두고 A3를 2, 4로 두고 A4를 1, 3으로 두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런 집합을 모아놓은 집합들의 집합 패밀리 오브 세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1을 A1에서는 1을 뽑고 A2에서는 3을 뽑고 A3에서는 4를 뽑고 A1에서는 그 4를 뽑으면은 이걸 갖다가 3, 1, 3, 4라는 새로운 집합을 구성을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 얘를 만약에 이게 집합들의 집합을 좀 더 이제 집합족이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지정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좀 음, 지금 노트북 쿨러가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어서 빨리 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죠. 사실 이제 그 집합조 F가 이제 공집합을 안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무한집합이어도 이게 이런 위에 같은 이런 방법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공집합이 아닌데 공집합인 것들을 전부 공집합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묶어서 집합을 만든다고 해. 그래서 뭐 그런 집합이 당연히 존재할 것 같죠. 이제 집합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번 시간에 ZFC 공리계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집합을 엄밀하게 구성하는 이제 공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명제 자체는 이제 나머지 공리들을 가지고는 이상하게 증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 음, 증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공리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무한집합일 경우에는 뭐 사실 되게 자명한 얘기지만 이게 무한을 다루기 때문에 공리로서 처리를 하고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시험이라고 그냥 적고 이게 집합들의 집합 된 그거랑 아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정의를 할 때 각각의 인덱스셋에 각각의 인덱스셋에서 이 그러니까 A에서 그 이거로 가는 함수를 정했는데 어떤 함수냐면 그 얘는 A 원소 A는 얘를 FA로 태워 보냈을 때 음, 그 뭐냐, 음,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집합 쪽을 쭉 나열하는 인덱스에서 해당되는 어떤 이런 집합에서 원소 하나를 그러니까 원소 하나를 뽑고 해서 그런 F를 구성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함수를 이제 선택 함수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 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얘랑 동치인 명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것들이 그 제가 정리라고 적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액션 오브 초이스를 가정을 하고 시작한 것이고 가정을 하고 시작해서 띠어럼이라고 적는데 만약에 지금 적는 이 띠어럼을 그 공리로 채택을 하면 여기서 액션 오브 초이스를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제가 체인이란 걸 따로 설명을 했는데
체인이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셜 포셋이 주어졌으면 걔들은 항상 비교가 가능한 건 아니고 항상 비교 가능할 때 걔를 리니얼리 오더드 셋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만약에 나눠지는 것을 그걸 갖다가 만든 이런 예시가 있다고 하면 이거 전체는 지금 포셋이 아니죠. 이를테면 지금 24랑 18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제가 만약 이 중에서 이렇게 집합을 나눴다고 치면 이 집합에서 이제 리스트릭션을 시키면 그러니까 이 집합만 보고 있으면 얘는 리니어리 올려도 셋이 맞죠. 토탈리 그러니까 이게 이런 포셋의 totally ordered 서브셋을 체인이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보통 사슬이나 스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 카우스트레프 극대 원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서술을 하면은 포셋 A가 포셋이라고 하고 집합 B를 어떻게 선언할 거면 C를 모은 건데 A의 체인들을 다 모아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지금 위의 예시에서는 제가 그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실 두 개만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되는 대로 다 모아놓은 집합을 B라고 하면은 얘가 극대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우스트로프 극대 원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걸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릴레이션으로 주면 then 포셋 인덱스 non empty 따로 말 안 하면 전부 다 공집합이 아니라고 가정을 할게요. 일일이 선생님이 귀찮아가지고 그러면은 하우스트로프 극대 원리 얘기하는 거는 there is a set B in B such that that is such that no subset of X that properly includes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X를 포함하는데 X랑 포함해서 다른 그런 거는 그런 리니얼리 올레드
셋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영어 문장은 이제 1을 완전히 포함하면서 linearly ordered한 그러니까 전순서 집합인 건 없다는 얘기고 이걸 이제 요 집합의 입장에서 다시 얘기해 보면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맥시멀 한마디로 맥시멀 체인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선택 공리를 가정하지 않으면 증명할 수가 없고 또 이거랑 이제 같은 얘기로 이제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형됐을 때 아까 말했던 모든 벡터 스페이스가 그 베이시스를 가진다는 걸 증명할 때 쓰이는 건데 존스 랩 말한 게 있습니다. X is X가 포셋이고 포셋이라고 써 있습니다. N 한마디로 모든 체인이 퍼바운드를 가지면 퍼바운드는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그 그러니까 이게 사실 포셋을 전체에 모아놓은데 이거 X를 가지고 오면 얘는 무조건 어퍼 바운드가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참 그게 아니다. 이건 이제 그 집합 쪽들에서 인클루전 그거를 정의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의미의 포셋에 있을 때 사실 하우스트래프 극대 원리는 아까 암묵적으로 이제 부여된 관계가 이 인클루전 집합의 부분 집합 그건데 이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고 이걸 만족하는 의미의 어떤 포셋에서 모든 체인이 어퍼 바운드를 가지면은 그러면 그 아까 이거랑 사실 비슷하죠. 하우스트로프 그 원리랑. 왜냐면은 뭐 좀 다른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 차이점은 얘는 극대인 집합이 있다는 얘기고 밑에는 이제 맥시멀 원소, 극대 원소가 있다는 얘기니까 살짝 다른데 사실 그 사실 이렇게 세 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증명이 길거나 험난하지는 않아요. 근데 좀 이따 소개해드릴 나머지 한 개가 좀 그래서 그렇지. 음, 음, 그러면은 사실 그 하우스트로프 맥시멀 프린시플에서 존스 렘마 증명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한번 시범 삼아서 해보면은 사실 꽤 자명합니다. 왜냐면은 그 하우스트로프 극대 원리를 가정했으니까 극대 원리를 가정하면 이제 맥시멀 체인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그 맥시멀 가정에 의해서 맥시멀 체인에 대한 어퍼 바운드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우스트로프 극대 원리에 의해서 맥시멀 체인이 존재하고 걔의 어퍼 바운드가 있다고 모든 게 있다고 했으니까 걔의 어퍼 바운드가 있고 그럼 걔를 사용해서 걔가 극대 원소임을 증명을 하면 되죠. 그러면 를 뭐라고 줄까? U라고 둡시다. 뭐 클레임이 실이온 여러분한테 맡겨졌는데
사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U가 그 이름을 좀 붙입시다. Maximal Chain of X를 제가 볼까? B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B가 B의 원소니까, 아니 B의 어퍼 바운드니까 모든 B에 대해서 B보다 크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체인 어떻게 생각하냐면 B에다가 U를 집어넣은 거를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음, B가 어퍼 바운드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음, B가 맥시멀 엘리먼트임을 증명을, 이게 아니고, 그러면은 suppose 이거로 가정했을 때 이 U가 X랑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U 이상인 X가 존재할 때, 그랬을 때 이제 B에다가 X를 합친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B에 대해서 그 모든 B의 원소 B에 대해서 B는 U보다 작고 동시에 U는 X 이하죠. 그러면은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체인이 됩니다. 근데 가정에 의해서 B가 맥시멀 체인이기 때문에 B가 되죠. 원래 가면은 이제 이게 이 맥시멀 체인의 가정에서 나오는 거고 이건 이제 당연한 거니까 결국 얘는 B랑 같아집니다. 그러면은 X가 B에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죠. X가 B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아까 모든 B의 원소에 대해서 B가 U보다 작죠. 그럼 X는 U보다 작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걸 가정하고 이걸 끌어냈으니까 X는 U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존스 렘마에서 그 하우스트로프 맥시멀 프린시플을 증명하는 건 더 쉽죠. 왜냐면은 그 여기서 이게 이걸 생각해 주면 얘가 존스 렘마이에서 맥시멀 엘리멘트를 가지니까 뭐 끝났죠. 그러면 왜냐면 여기서 모든 집합에 대해서 x 자체가 어퍼 바운드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끝났고 음, 다음에 사실 웨롤더링 프린시플이 하나 더 남았는데 까지는 뭐 굳이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선택공이랑 홉스로프 맥스웰 프린시플이랑 그다음에 존스 렘마 세 개가 동치다 라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쯤 하면은 사실 그 해석학개론 정도에서 쓸 집합론 정도는 사실 떡을 치고도 남을 정도고, 사실 이 정도 하면은 학부 내용에서는 뭐 어지간하면 다 될 것 같고, 혹시 뭐 시간이 있거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존스 lem마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그 걸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존스 lem마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체인이 있고, 지금 만약에 존스 lem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체인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체인이고 이렇게 체인이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 무한집합인 경우도 사실 존스 lem마를 보면 뭐 이놈이나 이놈 중에 뭐 맥시멀이 있으니까 당연한데, 이게 무한히 많아져 버리면은 총 체인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고, 그러면 각각의 체인마다 이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무한집합이라서 이걸 존스 lem마를 공리로 깔거나 아니면은 다른 공리에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좀 직관적이죠. 그 아까 선택공리 그것도 되게 직관적이고 존스 lem마 직관적인데, 이거 이 웨롤드림 프린시플은 되게 반직관적이에요. 근데 아주 직관적인 선택 공리를 가정하고 또는 존스 lem마를 가정하고 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 그 ZFC 적힌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전부 다 선택이고 옵셔널이고, 뭐 앞에 부분만 사실 잘 숙지하셔도 당장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녹화는 감사합니다.